에코프로를 모의하신 우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주가가 5거래일 연속 음봉으로 좀 마감을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주주분들 매도에 대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제 다음 주에 연휴가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우리 주주분들 현금성 자산도 또 충분히 확보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매도를 가져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더욱더 크게 드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는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에코프로를 포함한 2차전지 테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재료들이 무궁무진하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에코프로의 주가 반등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지금 왜 주가가 일시적으로 눌리고 있는지,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전부 다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좀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제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주주분들 한정으로 오늘은 매수하세요, 오늘은 매도하세요, 얼마원 단위의 매수 매도 타점 타이밍 영상 내에서 전부 다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이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유 있으신 분들만 댓글로 에코 파이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주가가 눌리고 있는데, 이번 실적 안 좋았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죠. 흑자 전환이 나왔습니다. 사실 에코프로 LNF를 제외하고는 이번 2차전지 테마 전반적으로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그런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 당연히 의아해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흑자 전환 나왔는데 왜 주가 빠지고 있는가? 사실 우리 주주분들 이번에 에코프로 LNF 같은 경우에 흑자 전환이 나온 이유가 얘네가 매출액을 잘 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뭔 말이냐면은 얘네가 전기차 배터리 ESS 전고체를 잘 팔아서 나온 흑자 전환이 아니라 리튬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재고자산의 가치도 올라가면서 이익을 본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매출액 자체는 그렇게 좋지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에코프로 LNF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그런데 되게 이상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는 실적 발표 기대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2023년 8월 캐즘 때문에 그렇죠. 이때 전기차 배터리가 굉장히 핫했었는데 전기차 배터리를 에코프로를 포함한 2차전지 테마들이 전반적으로 다 가져왔단 말이에요. 정말 물량을 싹쓸이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흔해지게 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실적이 나오지 않았고, 그 하락 추세 속에서 공매도 세력들의 개입까지 있다 보니까 보다 큰 조정이 오랜 기간 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올라갔었던 모멘텀은 뭐였어요? ESS 전고체에 대한 기대값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 이번에 2차전지 테마 실적 발표 안 좋았었던 이유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부진 때문이었고, ESS 전고체에 대한 모멘텀은 훼손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눌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주식은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미리 올라가죠. 반대로 우려감이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미리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닝 쇼크가 나올 거였으면은 주가가 미리 빠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흑자 전환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잠정 실적 나온 다음 날부터 음전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뭐라 말씀드렸어요? 2차전지 테마는 전반적으로 공매도 세력들의 개입이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공매도 거래 대금을 좀 보여드리자면 어때요 여러분들? 실적 발표 직전 직후에 이 공매도 거래 대금이 기존에 저점 구간에 위치해 있었을 때보다 정말 많이 증가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 이전에 횡보를 하면서 형성이 되었었던 이 윗꼬리가 뭐라는 거예요? 공매도 세력들에 의해 만들어진 하방 압력이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이 2차전지 테마의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눌리는 게 아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에 보다 큰 눌림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12월에 이 전기차 배터리 계약 해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파 조정 구간을 경험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이 구간 속에서 매도를 한 게 누구였다 여러분들? 바로 외인과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개인들이 받았었잖아요. 개인들이 어떻게 받았었냐면은 신용을 써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 공유율에 대한 부분이 정말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사실 어느 종목이요
무려 15% 이상의 공유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 주가가 보다 크게 상승 못하겠는데, 반대로 주가가 주요 이평선을 이탈한다라고 했었을 때 보다 큰 하락이 나오겠는데 걱정을 하기 마련입니다. 왜? 빚을 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투심이 어때요? 위축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30%밖에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이자도 높고 상환기간도 짧다 보니까 세력들은 대차 대주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월에 이 외인과 기관이 매도 물량을 만들어냈었을 때 개인들이 이 신용을 써서 잡았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약간의 변동성만으로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투매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걸 세력들은 전부 다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뭐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연휴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연휴 전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우리 주주분들도 아시잖아요. 왜? 연휴 전이다 보니까 장이 오랜 기간 동안 쉬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들. 그 밖에도 현금성 자산을 확보해 놔야 되기 때문에 이 매도 물량이 한번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력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변동성을 만들면서 주가를 누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용에 대한 매도 물량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본질적인 재료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마지막 기회를 좀 잡아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코프로의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재료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주주분들도 전부 다 아실 겁니다. ESS가 우선 있겠죠. 이 ESS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AI 슈퍼사이클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모든 게 다 AI에서 파생이 됐죠. 로봇 같은 경우에도 AI에서 파생이 되었고, 반도체 당연히 AI죠. 원전 같은 경우에도 이 AI 데이터 센터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뭐가? 이 SMR이. 그리고 나서 주가에 대한 급등이 나왔고, 이제는 조선방산마저 AI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확인해 보셨나요, 여러분들? SK하이닉스 이번 실적 발표에 있어서 초대박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슈퍼사이클이 다시금 가동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ESS가요 AI 슈퍼사이클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선 원전은요 2030년부터 가동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AI를 통해서 전력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이 전력에 대한 수요를 뭘로 충당시켜야 되는 상황이다? 친환경 에너지로 어쩔 수 없이 충당을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태양광 관련 섹터들 정말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왜? 실제로 이 태양광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서 ESS가 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냐?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친환경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밤에는 태양광 에너지를 얻지 못하겠죠. 바람이 불지 않을 때도 풍력 에너지를 얻지 못할 겁니다. 등등 한정되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를 기준으로 원전이 가동되기 전 최소한 4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친환경 에너지로 이 AI 전력난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전력을 보관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ESS가 뭐예요?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에 있어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눌렸는데,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시면은 ESS에 대한 매출액은 역대 최대를 달성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 ESS에 대한 수요는 실제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를 기준으로 최소한 2029년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여러분들. 2030년 되자마자 원전이 가동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최소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ESS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게 흑자 전환을 만들 거고,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올라갔었던 게 뭐예요?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갔죠. 뭐? ESS에 대한 기대감. 그런데 실적이 안 좋았었던 건 뭐다? 전기차 배터리 때문이었다. 그럼 지금 이 주가가 올라갔었던 모멘텀이 훼손이 됐습니까? 훼손이 안 됐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주가가 왜 빠지고 있냐고요?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잖아요. 공매도 세력들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우리가 2023년 8월부터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주가가 눌렸었고 공매도 세력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았었던 만큼 주가에 대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쇼스퀴즈 최소한 4방에서 5방 정도는 나와야 돼요. 이거는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LG엔솔과 어떤 동맹을 맺었습니까? 에너지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죠.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이번 4분기 실적 발표에 있어서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어떤 레포트가 나와주고 있다? 올해 1분기 실적 발표에 있어 바로 흑자 전환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이 LG엔솔과 에너지 동맹을 맺음으로써 ESS를 충분히 확보를 해 놓은 상태라는 거예요. 왜? 결국에 친환경 에너지로만은 이 AI 전력난을 극복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최소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ESS를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밖에도 ES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주항공과도 연관이 되어주고 있고 휴머노이드와도 연관이 되어주고 있죠. 여러분들 우주항공 올해 뭐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누리호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만큼 ESS에 대한 단기적인 수요도 급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주주분들도 아시겠지만 로봇에 꽂힌 휴머노이드죠. 로봇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과 엮여주는 것만으로도 기대값에 있어 주가가 급격한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이 지금 구간에서는 본질적인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변동성을 바탕으로 마지막 매집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꼭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서 1차적으로 매수해도 돼요 여러분들? 바로 이 14만원 구간, 외국인 기관이 돈을 쓰면서 주가를 올려놨던 구간까지 주가가 눌린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1차적으로 분할 매수 이어가도 됩니다. 그 다음은 어디에요? 바로 이 12만원 12만 5천원 구간이죠 여러분들. 이 고점에 있었던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구간, 그런 만큼 우리가 이 12만 5천원까지 주가가 눌렸을 때 2차적으로 분할 매도해도 된다. 그럼 우리가 손절해야 되는 라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9만원 라인이라고요. 9만원 라인이 깨지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손절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쇼스퀴즈가 강하게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을 만들어내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주주분들 걱정이 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외국인들 지금 비중 정말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2023년부터 주가 눌렸는데 여기서 개인 보유 수량 보시면 어때요? 얘네 비중 정말 다 빼요. 그런데 이 외인과 기관은 하락형 매집 패턴을 이어왔습니다. 이 외인과 기관 세력들이 평단가를 낮춰가면서 하락형 매집 패턴을 이어간 이유가 뭘까요? 하락이 시작됐었던 구간까지는 주가를 올려놓기 위해서 이러한 긴 기간 동안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을 이어간 거라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외국인들이 비중을 급격하게 늘려갔었던 구간이 이 액면 분할 구간이잖아요. 여기가 종가 기준으로 9만원에서 11만원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얘네가 지금 구간에서 이 20%에 달하는 비중을 다 뺀다라고 했었을 때 얘네가 비중을 전부 다 줄이기도 전에 11만원 밑으로 주가가 빠진다고요. 그러면 뭐예요? 결국에 많은 비중을 들고 있는 이 외인과 기관이 손실을 보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쇼스퀴즈가 3방에서 4방 이상은 좀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요새 전고체 관련해서 너무나도 좋은 재료가 많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로봇은 크게 말씀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로봇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번 CES에서 혹시 아틀라스 한번 보셨나요? 저는 아틀라스를 보고 뭔 생각을 했냐? 로봇이 조만간 사람을 대체할 수 있겠다. 그리고 작년에 어떤 법안이 통과했어요? 노란봉투법이 법안이 통과했죠. 이 노조에 힘을 실어주는 법안이 통과하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로봇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아틀라스 생산 과정에 있어서 노조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로봇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했었을 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쓰는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도 뭐라 했습니까? AI 인공지능 로봇이 3년 이내 외과 의사를 대체할 것이다. 결국에는 이 로봇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최근에 이 전고체가 로봇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부품으로 주목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요? 이것도 결국에 기대값이라고요 여러분들. 기대값만큼이라도 주가가 올라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어닝 쇼크가 나왔다라고 해서 흑자 전환이 나왔는데 매출액이 잘 나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주가가 빠질 이유가 전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매번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론 매매, 뉴스 매매 절대 하지 마셔라. 본질적인 것만 알아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돈의 흐름
구독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이때 뭐라 말씀을 드렸어요? 매집 이어가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분명히 88,000원에 매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때 전기차 배터리 계약 해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파 조정 구간 만들어졌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최근에 주가 올라갔었던 모멘텀은 ESS 전고체에 대한 기대값이었다. 그런데 지금도 뭐예요, 여러분들? 실적 나오고 나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게 이때랑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한 번은 그럴 수 있어, 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세 번, 네 번 반복이 되면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요. 내가 너무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보는 게 아닌가, 너무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닌가. 지금은 우리가 이 증시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이 배터리 관련주들은 이 증시가 흘러감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지 우리가 이걸 확인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눌리고 있는데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야, 이제 설이 다음 주고 연휴도 있다 보니까 나 지금 수익을 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은 나가는 게 좀 맞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뭐 수익을 보고 계시다면은 사실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들, 지금 에코프로 BM으로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본질적인 재료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꼭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식으로 오늘 영상을 좀 찍어 드렸습니다. 제가 또 매도해야 될 때는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려요. 우리 지금 매도를 하자, 세력들이 빼고 있고 이 외인과 기관이 비중을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대차에 대한 잔고도 늘어나고 있다, 공매도 포지션 다시금 숏 포지션 잡고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 라고 제가 전부 다 영상 내에서 투명하게 말씀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 우리 주주분들, 나는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계좌 수익 복구를 넘어 좀 계좌 수익 극대화까지 끌고 가고 싶다 하시는 우리 주주분들은 별다른 거 없습니다. 뭐예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내에서 다 풀어드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이러한 영상들 빠르게 시청하셔서 우리 주주분들 계좌 수익 복구를 넘어 계좌 수익 극대화까지 빠르게 끌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저 정말 여러분들께 열심히 말씀해 드리고 있고 전부 다 투명하게 말씀해 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유 있으신 분들만 댓글로 에코 파이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